안녕하세요, 주성재입니다. 오늘은 보크사이트, 기니, 중국, 미국 삼각관계, 엘코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프닝, 보크사이트 수출 통제. 2026년 5월 26일 기니 광업부 장관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우리는 6월 중에 보크사이트 수출 통제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입니다. 전 세계 보크사이트의 40%를 공급하는 나라가 수출을 조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응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종목이 조용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엘코어입니다. 오늘은 보크사이트라는 광물을 둘러싸고 기니, 중국, 미국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엘코어가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 빌드업, 보크사이트 최대 매장국 기니. 먼저 보크사이트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유일한 원료 광석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스마트폰,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까지 현대산업의 핵심 소재인 알루미늄은 전부 보크사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보크사이트,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가 단 한 나라에서 나옵니다.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기니입니다. 기니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2021년 9월 5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날 기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를 이끈 인물은 마마디 둠부야 대령인데 이 사람의 이력이 독특합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에서 약 7년간 복무하고 상병으로 전역한 뒤 프랑스 에콜 드 게르를 졸업했고 이스라엘에서 작전 전문가 훈련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친중 아프리카 군부 출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국은 이 쿠데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기니의 주요 광산에 막대한 이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둠부야는 집권 직후 시만두 철광석 광산 개발을 중단시켰는데 이 광산은 중국 국유기업 컨소시엄이 230억 달러를 투자해 북부블록 지분 85%를 확보해 놓은 세계 최대급 철광석 프로젝트였습니다. 기니 정부 몫은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둠부야가 시만두에서 꺼낸 카드가 있었습니다. 과거 협약서 구석에 철도 기관차는 미국 WABT 시사 제품으로 조달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기니가 계약서를 그대로 이행한다고 선언하자 결국 미국 WABTC가 5억 3,5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국제기관차 계약을 따냈습니다. 광산 지분, 철광석 구매자, 철도, 건설사가 모두 중국 생태계였던 프로젝트에 미국이 쐐기를 박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둠부야는 대선에 출마해 약 87%의 득표율로 정식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2026년 1월 17일 취임식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관리를 파견해 축하했고 2월에는 기니와 미국이 핵심 광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3. 본격 분석, 세계의 충격. 지금 알루미늄 시장에는 동시다발적인 공급 충격이 세 방향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중동 알루미늄 공장 피격. 알루미늄을 만들려면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풍부한 UAE, 바레인,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의 대형 알루미늄 재련소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8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UAE와 바레인의 재련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중동 알루미늄 생산량이 글로벌 비중 약 9%인 350만 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6년 4월 기준 중동의 알루미늄 생산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UAE 재련 공장 복구에는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충격, 기니 보크사이트 수출 통제.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2025년에 기니의 보크사이트 수출은 오히려 25% 급증해 1억 8,30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자 보크사이트 가격이 정점 대비 50%나 폭락해버린 겁니다. 기니 정부로서는 자원은 많이 파는데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니가 꺼낸 카드가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면서 자국 내 재련 시설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기니도 마찬가지로 원광만 가져가지 말고 기니 안에서 정제해서 가져가라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2026년 6월 중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인 수출 통제 계획은 연간 수출을 약 1억 5천만 톤 이내로 줄이는 방향입니다. 2025년에 1억 8,300만 톤 대비 약 3,300만 톤, 약 18%의 공급 감축이 예정된 셈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중국입니다. 2025년 중국이 수입한 보크사이트의 74%인 1억 3,500만 톤이 기니산이었고, 이것이 중국 알루미늄 생산의 60%를 충당하는 물량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정제 공장들이 기니산 보크사이트인 깁사이트에 맞춤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깁사이트는 140에서 150도의 저온에서도 수산하기가 쉽게 분리되는데, 호주산 뱀석은 200에서 230도, 중국 내 다이아스포어형은 240에서 280도의 고온고압이 필요합니다. 기니산을 못 받으면 단순히 다른 데서 사오면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이 최대 200까지 치솟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충격, 미중 자원 패권 경쟁. 기니는 이미 2025년 5월에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던 채굴면허 250개 이상을 전격 취소하고 채굴권을 환수했습니다. 채굴권을 다시 받으려면 기니 현지에 알루미나 정제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방 기업들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의 수혜자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엘코어입니다. 엘코어는 보크사이트 채굴부터 알루미나 정제, 알루미늄 생산까지 완전 수직 계열화된 기업입니다. 현재 호주, 브라질, 기니에 보크사이트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2025년 연간 매출은 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순이익은 12억 달러로 전년도 6천만 달러에서 무려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026년 1분기 역시 순이익 4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CEO는 중동 분쟁 영향을 잘 관리하며 견조한 분기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및 투자 포인트. 첫째, 엘코어는 중동 알루미늄 공급 감소의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엘코어의 수익성이 직접 개선됩니다. 알루미늄 재련에 쓰는 전력의 86%가 재생에너지여서 에너지 비용 상승 리스크도 구조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기니 보크사이트 수출 통제로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저비용으로 기니산을 직접 채굴하는 엘코어는 경쟁 우위가 더 커집니다. 중국 알루미늄 생산의 비용 구조가 나빠질수록 엘코어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셋째, 미국, 기니 핵심 광물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니를 핵심 광물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흐름 속에서 기니의 광산 지분을 보유한 서방 기업으로서 엘코어의 정치적 지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알루미늄 시장은 중동 전쟁발 공급 감소, 기니 수출 통제, 미중 자원 패권 경쟁이라는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엘코어는 이 세 가지 흐름 모두에서 구조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성재의 3스타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